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인 콩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 색깔이 이상하다거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피곤함을 더 자주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9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만성 콩팥병. 하지만 놀랍게도 환자의 90% 이상이 자신이 콩팥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콩팥이라는 장기가 워낙 묵묵히 일하는 성격 때문입니다. 콩팥은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하루에 무려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콩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콩팥의 이상 신호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만성 콩팥병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만성 콩팥병은 콩팥의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소변에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손상된 콩팥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과는 달리 재생 능력이 거의 없어서 한 번 망가지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 콩팥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색깔이 진해지는 경우,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죠.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조차 없이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은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을 받게 되죠. 나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콩팥병을 앓았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혈당과 혈압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목표 혈압인 13,080m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거나 위험 요인이 있으시다면 1년에 한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 체여과율, 그리고 소변 단백질 검사만으로도 콩팥 건강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는 알겠는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콩팥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음식이 콩팥에 좋고 나쁜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나트륨, 즉 소금이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정도입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직접 넣는 소금보다는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80%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것입니다. 국, 찌개,
라면 국물에는 정말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허브 등을 이용하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인과 칼륨도 중요한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가공육류, 치즈, 견과류, 콜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칼륨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분들에게는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등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콩팥이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콩팥병이 진행된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셔야 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좋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사과, 양배추, 컬리플라워 등이 추천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줄여주고 콩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생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졸여서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급격히 늘어나죠.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 삶기, 굽기입니다.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양념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어떨까요? 흰 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시고 버터 대신 아보카도를 발라 드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계란 1개와 방울토마토 몇 개를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음료는 달지 않은 허브차나 물을 추천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에 구운 생선, 그리고 나물 반찬들을 드시면 좋겠어요. 국물 요리를 드시더라도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녁에는 조금 더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올리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너무 싱거워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 2-3주는 조금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러운 식재료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예전에 먹던 짠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질 정도가 되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국물 섭취를 줄여보고 다음 주에는 가공식품을 줄여보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졌다는 경우 말입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재의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건강보조식품에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나 크레아틴 같은 제품들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약재에도 콩팥 독성을 가진 성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복용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병이 생기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콩팥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주 3회, 4회 30분 정도씩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탈수나 근육 손상으로 인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다른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약물 복용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뿐만 아니라
일부 항생제나 조영제도 콩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연과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는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탈수를 일으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콩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이미 늦었나 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콩팥병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미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조금 덜 드셔보시거나 내일부터 물을 한 잔 더 마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화시설 역할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콩팥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가 아닐까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분명히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